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아래턱을 가리고 봤어요. 아래턱을 가리고 보면 입이 나온 게 어떻게 보이나요? 누가 더 입이 나왔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턱 가리개를 이렇게 없애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 분은 턱이 작고 오른쪽 분은 턱이 좀 살짝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입과 턱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턱이 작으면 입이 나와 보인다는 얘기죠. 안녕하십니까, 81도TV 강시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교정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무턱 때문에 고민을 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턱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무턱 증상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무턱을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먼저 드려볼 건데요. 무턱을 진단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수직선을 그어서 이 수직선은 이제 머리뼈하고 코뼈가 만나는 점에서 이제 수직선을 긋고, 이 수직선보다 턱이 얼마나 앞에 있냐 뒤에 있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데이터를 보면은 안모와 교합이 좋은 환자 111명을 대상으로 측정을 해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턱이 이 수직선에서 한 1, 2mm 뒤에 있으면은 이제 정상적인 턱이다. 그러면은 이 수치가 턱이 많이 뒤로 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무턱이 많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이 환자분 보시면 턱이 좀 무턱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턱이 좀 뒤로 가 있고 턱이 좀 작아 보이는데, 이 계측치를 봤을 때 수직선에 대해서 이 환자는 8.8mm 정도 턱이 뒤에 있으니까 이건 이제 무턱이 좀 있구나, 이제 그렇게 진단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환자도 보시면 아래턱이 사진상으로 좀 작아 보이는데 계측치상으로 봤을 때 아래턱이 수직선에 대해서 마이너스 7.8mm 뒤에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환자도 어느 정도 이제 무턱이 좀 있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턱도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턱 크기가 작아서 무턱인 분들, 턱 끝이 뒤로 가 있는 분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턱이 작지 않은데 아래턱이 후하방으로 회전이 돼 있기 때문에 턱 끝이 뒤로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왼쪽 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턱 크기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턱 끝이 뒤로 가 있는 무턱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이 두 번째 오른쪽 환자분 같은 경우는 턱의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턱은 큰데 보면은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그 다음에 턱이 뒤로 이렇게 회전이 돼 있죠. 후하방으로 회전이 돼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은 턱의 크기가 작지 않아도 턱 끝은 뒤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무턱 증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봐도 이 왼쪽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턱 사이즈가 좀 작죠. 턱이 작으니까 이제 무턱 증상을 보이고, 두 번째 환자분은 이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죠. 가파르면서 턱이 후하방으로 회전된 그런 형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턱 끝이 뒤로 가 있고 턱이 그렇게 작지 않은데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무턱 증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턱이 작아도 무턱 증상을 보이지만 턱이 작지 않아도 후하방으로 회전된 모양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턱이 좀 작은 무턱처럼 보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무턱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턱이 얼마나 작냐 크냐는 대부분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원인 자체는 선천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후천적으로 우리가 무턱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원인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성장기에 입으로 많이 숨을 쉬는 구호흡 습관이 있으면 아래턱이 후방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길면서 턱이 뒤로 가 있는 그런 무턱 증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턱관절 질환 중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턱관절이 마모가 되는 질환입니다. 턱관절이 마모가 되면 턱 길이가 짧아지고, 그러면서 턱이 후방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턱 증상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전치부, 앞니의 개방기압이 같이 동반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턱이면 얼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냐면, 턱이 작으면 입이 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턱은 돌출입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아래턱을 가리고 봤어요. 아래턱을 가리고 보면 입이 나온 게 어떻게 보이나요? 누가 더 입이 나왔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턱 가리개를 이렇게 없애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 분은 턱이 작고 오른쪽 분은 턱이 좀 살짝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입과 턱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턱이 작으면 입이 나와 보인다는 얘기죠. 입이 나오지 않았어도 턱이 작으면 돌출입처럼 보여요. 저희 병원에 입이 나왔다가 오시는 분들 중에 한 3분의 2 이상은 턱이 작습니다. 물론 이제 입 자체에서 나온 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턱이 작아서 입이 나와 보이는 게
굉장히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치료 전후 환자분인데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 더 입이 나와 보이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턱 가리개를 이렇게 없애놓고 보면 왼쪽은 굉장히 입이 나와 보이죠. 오른쪽은 별로 안 나와 보이잖아요. 그래서 턱이 이렇게 무턱이면은 항상 입이 나와 보인다. 그래서 무턱 증상을 고쳐주면 돌출입이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반대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래턱이 무턱이냐 아니냐가 입이 많이 나와 보이냐 안 나와 보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턱이 작으면 입 다물기가 어렵습니다. 입이 잘 안 다물어지고요. 입을 다물려면 항상 힘이 들어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무턱이라는 건 턱이 이제 뒤로 가 있는 거잖아요. 아랫 입술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 턱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턱이 뒤로 가면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입을 다문다는 거는 두 개의 입술이 서로 만나는 건데 서로 거리가 멀어지니까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턱이신 분들은 입을 다물면 항상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턱에 호두주름이 생긴다든지 입꼬리가 처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둘 다 무턱인 턱이 좀 작은 환자분들인데 보면 입꼬리가 이렇게 처져 보이고 그 다음에 입 다물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오른쪽 분도 약간 입꼬리 처져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보시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호두주름이죠. 턱에 이렇게 자글자글 주름이 지는 건데 이거는 입을 다물기 어려운데 억지로 다물다 보니까 턱 근육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름들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무턱을 개선을 하면 안모적으로 뭐가 좋아지냐? 입이 안 나와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돌출입이 개선된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입술을 다물기가 편해질 수 있다. 그렇게 두 가지 효과를 우리가 안모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턱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술. 소위 말하는 양악 수술을 해서 턱의 길이 자체를 늘려주는 거죠. 무턱 증상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사실은 수술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길이를 늘려서 우리가 충분한 개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이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소위 말하는 턱끝 수술입니다. 턱끝 수술. 그건 뭐냐면 어차피 뭐 수술이긴 하지만 턱끝만 수술해서 턱끝만 살짝 앞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 혹은 턱끝에 보형물을 넣어서 턱끝만 살짝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제 무턱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턱이 길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턱끝만 살짝 이렇게 나오게 하니까 입 다물기가 어렵다든지 뭐 돌출입이라든지 이런 것 좀 고치기 어렵고, 아까는 부분적인 그런 개선이 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 치료법은 이제 교정 치료만으로 개선하는 방법이거든요. 교정 치료를 통해서 턱 길이 자체를 늘려주는 건 아니고요. 턱을 앞으로 회전을 하게 하면서 턱끝이 앞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턱끝이 이렇게 어때요? 앞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전상방으로 회전하면서 턱끝이 약간 앞으로 나오죠. 무턱이 좀 좋아지고 입 다물기도 편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정 치료만으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턱에 대한, 무턱 증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무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교정 치료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